저 마이크를 좀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아침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관 원장 곽원우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 이제 그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는 이제 제목이 초등학교 6학년 상위권 설명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초등학교 물론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4학년 상위권, 5학년 상위권 이제 부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이제 대부분이 6학년이라는 공통분모가 좀 있고요. 거기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 인정하시죠? 그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지금 아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웃으면서 시험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서강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자, 이런 이제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포커스를 제가 이제 작년에 아마 이제 5학년 그 상위권 부모님들이 6학년 프리마 될 때 잠깐 이제 설명을 했던 그 내용들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참 다행인 게 그 시안을 발표한 걸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확정안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용이 겹칠 수 있으나 제가 이제 집중 분석을 좀 했습니다. 어떤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지금 입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컨대, 전문가들이 예상컨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때 입시가 한 번 더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 지금 혹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부모님들도 이 입시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확정안이 이제 나왔고 그거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1부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2부에는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수학이니까. 그죠? 우리 수학으로 뭐 이제 공통분모 중에 수학이 있으니까 또,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변하는 입시에서 어떻게 수학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자, 그거의 핵심 키가 바로 서강학원의 수학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화면 잘 보이시죠? 그죠? 혹시 이제 너무 좀 이제 화나다 그러면 아래 거, 네,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뭐 거창하게 1, 2부고요. 자, 실제로는 쭉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나 이제 편하게 중간에 좀 지루하고 힘들어서 뭐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셔서 저 뒤에 이제 커피 준비했으니까 드셔도 되고요. 혹은 뭐 중간에 질문이 있다 그래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이 꼭 알아야 하는 2028 대입 개편안 집중 분석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공 전략을 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 2025년도에 되죠. 요때 좀 변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자유학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또 자유학기제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밑에다 조그맣게 의미를 좀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학생의 꿈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 학원 강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요. 자, 지필시험 없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필시험이라는 건 뭔지는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없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험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방 내고 학교를 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룹 져서. 자, 그런 활동들을 하는 교육과정인데, 자, 기존에는
자, 자유학년제 위주로 진행됐어요. 제가 좀 설명이 편하도록 표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자, 요거는 책자에는 없어요. 책자에는 없고, 책자에 없는 거는 제가 여기 별을 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별도로 첨부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뭐 이게 좀 필요한 자료다 하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뭐 책자에 없는 내용이니까 요거 보시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단, 자유학년제라는 건 간단하게 1학년 내내 시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필 시험 없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내내 시험이 없고요. 2학년, 3학년 때 시험이 실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학년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때부터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모든 학교들이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돼요. 그럼 자유학기제는요, 언제 시행이 되냐면은 1학년 때. 자, 1학기 또는 2학기 둘 중에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자, 1학기 때 자유학기다 그러면 우리는, 꿈닫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1학기 때 자유학기다, 시험 없구나. 그럼 언제 시험 있다? 2학기 때 시험 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학기제가 됐다? 1학년 때 시험 있다. 그게 1학기 때 있든지, 2학기 때 있든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쭉 뒤에 하나가 더 있죠, X가. 3학년 2학기 때.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고등학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은 고교학점제라는 걸로 바뀌어요. 얘기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학교랑 똑같아요. 대학교랑 똑같아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뒤에 잠깐 설명할 거예요, 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전 단계인 3학년 2학기 때 진로에 관해서 조금은 학습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 때부터, 우리 초6 때부터는 1학년 한 학기 때 자유학기 하고요. 그거를 연계해서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 학기라는 게 생겨요. 요때는요,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 제가 밑에 적어놨죠? 중간과 기말을 합쳐서 3학년 2학기 때 원래 중간 보고 기말 보는데 합쳐서 한 번만 본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25년도 중1이 될 때, 자, 바뀌는, 일단 교육과정이다라고, 자,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실제로 올해부터 요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로 바뀌긴 했어요. 얘기 들으셨죠? 중학교 1학년 지금 거원 애들 1학기 때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자유학기가 몇 학기? 2학기. 그죠? 근데 다른 학교들은 2학기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1학기 때 자유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올해 이 중1은. 오금중학교인가 시험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자유학년제. 그러니까 지금은 변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1이 될 때는 무조건 자유학기제. 그럼 1학년 때 시험이 있다?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또 하나, 자, 보세요. 1학년 때 시험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내신 시험이 없으니 우리 만약에 좋은 고등학교 갈 때 1학년 과정은 안 들어가는 잘못된 거예요. 자, 시험은요, 어떻게 합산되는 거냐. 이건 제가 언제 또 얘기할 거냐면은, 어머님도 10월 달에 한 번 더 오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완전 다른 내용으로 할 거예요, 저는. 똑같은 내용 하면 안 오시잖아요. 그죠? 중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때는. 자, 그때 잠깐 얘기할 건데, 자, 우리 성적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수행평가. 자유학기 때는 수행평가 100%. 그게 점수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떻게 들어간다? 말로 들어간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점수 밑에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막 고등부 설명회 때 이런 내용 되게 많이 얘기해요. 세부 능력및 특기사항에서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행평가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주는 거. 서술해서 적어주는 거. 그게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때는 자, 우리 성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한번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유학기제 때는 시험이 없으니 그때는 내신에 반영이 안 돼가 아니에요. 자 시험만 안 볼 뿐이지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들은 반영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학년이 다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학기 때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페이지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고1이 됩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그 귀여운 아이들이 이제 키가 막 180이 되고, 뭐 여학생들 막 화장하고 다니고, 막 이런 이제 고1이 되는 연도가 2028년도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2028 대입 개편안이에요. 그 연관이 있냐? 물론 연관이 있는데 2028이라는 연관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2028 대입 개편안은 왜 2028을 썼냐면은 2028년도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 때부터 대입이 바뀐다라 해서 2028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혹시 몇 학번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재수 안 한다면? 해보셔야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년도에 고3 돼요? 그쵸. 30년도에 고3이 되죠. 그럼 30학번이 아니라 31학번이 되고요. 아, 뭐, 엄청나죠. 그죠? 제가 90학번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죠? 거의 뭐 손잡벌인데요. 이거는. 그죠? 자, 어떻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얘네 때 2028년도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우리 그 수능으로 아이들이 실시하는데 과연 얘네 때가 처음인가? 아니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제 또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표로 한번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별이 있으니까 별첨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고교 학점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은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애들부터. 그럼 2025년 내년이잖아요. 아, 지금 현재 중3이 고1이 될 때, 자, 고교 학점제가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해놨어요. 2025년도, 자, 고1 때 전면 실시, 현재 중3 애들이 고교 학점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현재 중2 애들이 2년차가 되겠죠? 그죠? 자, 2027년도에는 현재 중1 애들이 3년차가 되고요. 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애들은 몇 년 차가 되냐? 4년 차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죠. 왜 혜택을 보는 걸까요? 이미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시행착오를 막 겪은 거예요. 겪어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 고교학점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근데 만약에 4년 차 정도 되는데 안정화가 안 되죠? 그러면 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결단을 내릴 거예요. 뭐라고? 제도 바꾸자. 우리 뭐 2년 만에도 바뀐 제도도 있으니까. 그죠? 재수가 나쁘면 지금 설명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떻든. 근데 안정화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지금 고교학점제는 자, 이미 준비해 왔거든요. 해 와서 지금 4년 차라지만 실제로는 많이 준비해 왔어요. 진로 선택 과목 해가지고 이미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 고교학점제 4년 차이기 때문에 자, 교과과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또 하나. 자, 우리 개편된 수능도 한번 따져볼게요. 2028년도 수능은 2027년도 고3이 되는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중3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개편 수능도 우리 아이는 몇 년 차? 4년 차가 되니까 자, 여기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시 앞페이지 자, 우리 보시면은 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든 고교학점제랑 수능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니 교과 운영은 안정화될 겁니다. 그죠? 이미 앞에 애들이 다 시행착오 겪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은 3년치 대학교 합격, 불합격 자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입결이라고 합니다. 입학 결과 자료라고 해서 입결 자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는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수능에서 몇 점 나오면 또는 내신에서 몇 등급 나오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중3 아이들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자,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고1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뭐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죠? 뭐 결론은 딱 그거네요. 그죠? 자,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료는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2026년도 모집 인원까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2012년생이죠. 그죠? 2012년생이니까 2012년 학령인구, 공부하는 아이들의 인구를 자, 우리 알아봤더니 한 47만 명 되더라고요, 애들이. 얘네가 용띠인가요? 얘네 무슨 띠죠? 흑룡띠라고 해서 요때 갑자기 애들이 좀 늘었어요. 짜증나죠? 경쟁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때는 낮았는데. 요때 좀 많아요. 애들이 조금 많은데, 어떻든, 자, 우리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전체 그 학령 인구랑 이제 우리 나눠서 비율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갔으면 하는 의치하는 약수 뭔지 아시죠? 의학 계열이에요. 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 수의학과가 한 7,000명 정도 뽑는다고 하고요. 1.5% 안에 들면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희망이 보여요. 30명이면, 한 반에 30명이면 30명 곱하기 0.15 하면 되니까 0.45니까 0.5네요. 그럼 두 반 중에 한 명은 갈 수 있다. 그죠? 두 반 중에 자, 우리 두 반, 1반, 2반이 있는데 1반의 1등, 2반의 1등 중에 내가 2반의 1등을 이겼어. 그럼 나는 의대 갈 수 있는 데이터로 딱 뒤에 나타날 수 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숫자예요, 이거. 그죠? 왜? 뭐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의대 우리 정원 증원시킨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자, 거기에 자, 여긴 못 가더라도 스카이는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들 지금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자, 스카이 계산해봤더니 11,000명 3.93%가 나오고 뭐 반올림하면 몇 퍼센트? 4%가 나옵니다. 4%는요 현재 고1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숫자죠.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현재 내신 또는 수능의 1등급이 몇 퍼센트? 4%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1등급, 현재 내신에 1등급만 딱 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0명,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자, 1.2등이니까 뭐 조금만 잘하면 2명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한 반에. 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지금 됐고요. 또 하나, 이공계 특수 목적대라고 해서 이거는 자, 뭐뭐 스트라고 끝나는 대학교 있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그죠? 이공계 천재들이 가는 학교. 자, 뭐 이제 포스텍도 있네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포함했고요. 거기에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교, 자, 우리 서울의 5개 대학교 중에, 자, 들어가는 자, 우리 대학교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죠? 자, 요 학교들이 또 한 11,000명 되네요. 거기까지 계산했더니 몇 프로? 7% 안에 들면 우리가 갈 수 있대요. 30명 기준으로 7%가 2.1, 뭐 한 2명에서 3명까지 갈 수 있다. 3등이면 갈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를 깔끔하게 계산해 봤더니 9.92%가 나와서 약 몇 퍼센트? 10%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뭐 소위 쪽팔리지 않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서로 얘기를 나눴을 때 어디 갔어? 우리 애 지금 서강대 갔어. 어디 갔어? 뭐 우리 애 시립대 갔어. 몇 퍼센트? 10% 안에 들면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냥 데이터로 제가 한 거고요. 실제로 뭐 조금은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10%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개편안을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 이제 대입개편안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신이 변하고요. 수능이 변해요. 결론은 다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다 변하는 이유가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기존의 고1까지의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15년 개정교육과정. 바뀌는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2015와 2022의 우리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때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를 보니까 몇 년 주기냐? 거의 한 7년 주기네요. 그죠? 7년 주기로 이렇게 교육과정이 좀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수능이 바뀔 수도 있고 내신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요번에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내신의 변화는요. 다들 아실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몇 등급이었냐? 9등급 상대평가였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설명회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막 그걸 해서 상대평가가 분별력이 뭐 변별력이 높다 막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죠? 상대평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줄을 세우는 거죠. 얘가 얘보다 잘하니 못하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점수 상관없어요. 얘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애들한테 농담한테 선생님 전교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전교 2등이.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교 1등 데리고 옥상 올라가서 살짝 밀면 돼 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애들 잘못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농담으로 자 치열하죠. 그죠? 한 명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게 상대평가. 근데 절대평가는 뭐죠? 모두 다 90점 이상이 넘으면 우리 A 또는 뭐 1등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존에는 9등급 상대평가였어요. 그게 우리 아이 때는 몇 등급으로 바뀌냐?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죠?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 1등급이 4%죠? 2등급이 11%입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우리 어떻게 된다? 1등급, 5등급이 되면서 1등급이 10%가 되기 때문에 자, 기존의 1, 2등급이 전부 다 몇 등급 된다? 1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내신은 이것만 봐서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2등급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 화이팅, 막 환호성 올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2등급이었는데 이제 몇 등급이 될 수 있어? 성적표에 1이라고 뜨거든요. 자, 근데 저의 오늘 컨셉은요, 이제 이렇게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뒤에는 좀 불편한 진실을 좀 얘기할 거예요. 과연 내신이 완화가 됐을까?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서 제가 자, 요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위에 게 9등급제, 그죠? 아래 게 우리 5등급제. 자, 그럼 왜 완화가 됐냐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냐? 1, 2등급이 1등급이 되잖아요? 그죠? 3, 4등급이 2등급이 돼요. 4등급 후반부터 자, 6등급 중반 정도까지가 3등급이 되죠? 그 다음 6등급 중반부터 7등급까지가 4등급이 되네요. 8, 9등급이 5등급이 되고요. 숫자로 딱 보면은요. 뭐 1등급만 빼고 1등급은 그대로 1등급이니까 그죠? 2등급이 1등급, 3, 4등급이 2등급. 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 내신 받기는 굉장히 어때요?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초반에 좀 나왔냐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뭐 특목고나 자사고는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신이 이제 10% 안에만 들면 되니까. 안 돼도 34% 안에 들면 되니까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저도 살짝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야 될까? 라는 거. 그게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 자, 요 부분을, 요번 이제 없죠. 별이 있으니까. 자,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가 퀴즈를 낼 거고요. 이제 딱 시키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주세요. 반응만 좀 해주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A, B, C 고교 실제 자료예요. 실제 자료고요. 2023년도, 작년도 이제 세 개 학교를 학교 알림이를 제가 들어가서 수학상은 우리 아이 때는 수학상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지금 현재 수학상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그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금 그대로 자료를 제가 끌어온 거예요. A 학교는요, 평균이 80.2가 나왔고요. 표준 편차 6.2. B 학교는 68.8에 13.7. 어려웠나요? 그죠? 성적이 많이 떨어졌네요. C 학교는 64.1에 21.1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혹시나 표준 편차를 어렵잖아요. 우리 이제 수학 놓은 지 오래됐잖아요. 표준 편차 모를까봐 제가 밑에다가 정의를 해놨어요. 어떻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편차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그죠? 평균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자, 일단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아이들이 평균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 대부분 아이들이 성적들이 어떤 거죠?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그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넓은 애들은 어떤 애는 되게 잘하고 어떤 애는 되게 못하니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한 반에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같이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 학교가, 새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어머니 익히 잘하는 용인 외대부고 하나 자료고요.
하나는 이 주변의 명문고등학교인 보인고등학교 자료고요. 하나는 저희 가밀고등학교 자료 3개 이렇게 지금 일반고의 우리 대명사죠. 그죠? 가밀고등학교에 3개를 준비했는데 A가 어떤 학교일까요? 용인외대부고. B는요? 보인고. C는 가밀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표준 편차 때문에 우리는 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부분에 아이들이 다 몰려있다. 그 말은 수준이 아이들이 비슷하구나. 그럼 수준이 비슷한 일반고는 솔직히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을 양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반에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죠? 그리고 그 격차가 뭐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들은 선발권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대학에서 표준 편차 자료만 딱 보고도 이 학교가 뭐 특목고다 자사고다는 솔직히 그 자료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체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님들도 지금 입학 사정관처럼 지금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표는요, 요거 이제 자료 있습니다. 2가지가 싹 빠진대요. 뭐가 빠지냐? 지금 얘기했던 표준 편차가 빠져요. 학교가 지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에서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받았을 때, 학생부를 받았을 때 학교 이름은 지워서 받아요. 이게 브라인드 제도라고 해서 우리 그 면접도 대기업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명 다 지워서, 그죠? 자, 우리 면접 보잖아요. 그죠? 그런 지 꽤 됐거든요. 대학교도 그거 다 지우는데 뭘로 판단하냐? 일단 표준 편차로 방금 전에처럼 표준 편차로 학교 수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일단. 그리고 뭐까지 없어진다? 석차까지 없어져요. 1등, 2등까지 없어져요.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은, 자, 우리 미리 적어놨는데 표준 편차 석차가 없으면은 아이들의 예상 백분율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방금 전에 어머님들 지금 맞췄던 학교의 수준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례로 또 하나를 준비해 왔죠. 자, 200명 기준으로, 자, 1등과 20등과 22등과 68등을 제가 준비해 왔고요. 자, 우리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기존에 1등급은 4%고요. 그죠? 2등급은 11%였고요. 3등급은 23%입니다. 그 정도 이제 기억하시고요. 변경되는 거는 이제 개편하는 1등급이 10%, 2등급이 34%까지는 일단 외워둡시다. 근데 34%는 나중에 저는 여기 지금 상위권이잖아요. 벌이라고 할 겁니다. 그거 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 안 되죠. 그죠? 10% 이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는 34%까지 알고, 자, 1등은 현행이라는 현재 고1까지 어떻든 1등급이죠. 그리고 얘는 200분의 1이니까 0.5%예요. 비율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등수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개편하는 등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선생님은 알아요. 그러니 석차 등급 1등급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등이니까 당연히 1등급 되겠죠. 선생님은 알지만 우리들은 몰라요. 아무리 뭐 맛있는 걸 사다 드려도 등수를 공개하진 않아요. 고등학교는 절대. 공개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자, 20등이 됩니다. 20등은요. 우리 200명 중에 20등이니까 지금 몇 퍼센트가 되죠? 10%가 되니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현재 고1까지는 11% 안에 드는 거니까 2등급이 딱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 개편안은 10%까지 뭐였죠? 1등급이잖아요. 10%라는 거 안 나오고 1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자, 1등과 20등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니 1등은 1등대로 좋고 20등은 너무 좋은 거죠. 기존에 뭐였죠? 2등급이었잖아요. 일단 좋아요. 더 문제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22등. 22등 몇 퍼센트죠? 200명 기준으로 11%죠? 그럼 기존 지금 몇 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이 딱 2등급이 커트로 딱 걸려요. 자, 그런데 우리 10% 넘어서 버렸어요. 그죠? 그럼 개편안에서는 몇 등급이 되죠?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등은요. 10% 안에 딱 들기 때문에 1등급 대우를 받는데 22등은 그
고작 1% 때문에 1등급 대우를 지금 못 받는 거예요. 20등과 22등은 지금 엄청난 차이고요. 더 문제는 68등 한번 계산해 볼게요. 68등은요, 비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34%거든요. 우리 아까 4등급이, 3등급이 23%예요. 4등급까지는 아마 기억 안 하셨을 거예요. 40%까지가 4등급, 기존에. 이게 4등급이죠? 근데 우리 개편안에서는 34% 제가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거기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증수 없이. 그럼 이제 22등만 볼게요. 22등만 보면 22등은 2등급이고요. 68등도 2등급이에요. 자, 증수 안 나와요. 예상 백분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 22등은 자, 이제 몇 등 취급받는 거냐? 68등 취급받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작 몇 등 차이 때문에 지금? 2등 차이 때문에. 1등급과 우리 이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4등급 취급을 받게 된다. 고작 몇 등 때문에 지금? 2등 때문에. 자, 이제 잡히죠. 왜 제가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결국 내신에 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신에 부담을 갖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해서 21등이라도 해봐요. 엄마 나 죽을래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 우리는 꼭 자, 마음가짐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죠. 자, 고교학점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교니까 고등학교 때, 그죠? 중학교 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뭐였죠?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그러면 그냥 이꼴 시험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학기제니까 학기가 없어. 그럼 다음 학기는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중학교 답니다. 그게. 그죠?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저희가 책임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교학점제 이제 진행한대요.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려면 진로와 적성에 맞게 뭐를 선택해야 된다? 지금?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 학기라는 거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시험 막 없앨 수도 있다. 그죠? 자, 왜냐?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진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최소한 뭐라도 결정해야 되냐? 계열이라도 결정하고 올라가자. 계열이 뭔지 아시죠?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뭘 해야겠죠? 요즘 같은 추세는? 이과를 해야겠죠. 근데, 자, 허를 노려서 문과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안 가거든요. 그죠? 외고, 국제고, 이런데 들어가면 문과 최상위권이 되니 서울대, 연대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어떻든, 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려면 우리 아이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이 선택을 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과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어 놨어요. 과목 선택이 보장이 돼야 돼요. 자, 과목 선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냐면은 과목이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자, 개정교육과정은요, 선택 과목 수를 늘렸어요. 잘했죠? 19개나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과목 선택이 보장되려면 성적의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애들이. 그죠?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과목이 너무 애들이 많이 안 들어. 그러니 1등급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이 과목이 전교 1, 2, 3, 4, 5, 6, 7, 8등이 다 들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무슨 평가가 돼야 되는 거냐? 원래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은, 또는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가 좀 됐어요. 근데,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막 고교학점제 뭐 잘 될 것 같잖아요. 이제 결코 그렇지 않다. 자, 요게 이제 과목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과목표고요. 이건 뭐 암기할 이유는 없고요. 요 정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표가 나왔으니까. 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대학교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죠? 전공 안 들어가죠? 교양 필수라는 과목으로 들어가죠.
그런 겁니다, 이거. 교양인데 필수예요.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과목. 그죠? 그러면 이건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공통 과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 과목. 근데 이제 일반 선택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들어갈 때, 아, 전공 필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공해야 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잘 들으면 되겠죠. 웬만하면 다 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진로 선택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이제 2028년도 대입 개편안에 의하면은 융합 선택도 생겼죠. 19개나 늘어난 거예요. 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우리 전공 선택이나 또는 자, 우리 뭐 교양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기존에는 여기까지가 우리 상대평가였어요. 9등급 상대평가였고요. 기존에는 요게 없었고 진로 선택이 있었는데 요게 절대평가였어요. 언제까지? 고1 때까지는. 근데 우리 아이들 중3 밑으로는 안타깝게도 제가 파란색으로 노란색 여기 지금 색칠해져 있는 9개 과목 빼고는요.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가 돼요.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할게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게 뭔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은 자, 요런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별처럼 제가 밑에 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해놓은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기존 애들이에요. 고1 때까지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에 해당되는 건 이쪽입니다. 파란색. 자, 기존 애들 거를 먼저 딱 봤더니 얘들은 일반 선택까지, 그러니까 공통 과목도 그렇고 일반 선택까지는 9등급 상대평가예요. 근데 진로 선택은요. 원활하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절대평가인데 그것도 3등급 절대평가로 아주 자 쉽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언제까지? 고1 때까지는. 근데 우리 중3 이후로 우리 지금 초등 아이들도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자 보세요. 일반 선택, 당연히 공통 과목도 그렇고요.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두 5등급 상대평가가 된대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럼 아까 제가 우려했던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지구과학 계열인데 그 과목을 듣는 애들이 적을 거잖아요. 지구과학을 원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인원수가 만약에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1등급을 받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거 한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선택해야 돼? 오히려 100명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90점 이상 나오면 다 A야 또는 1등급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거기 가서 90점 넘을 수 있어 해서 10명이든 뭐 10명 다 A가 나올 수 있는 게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하면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9개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아까 그 노란색 있죠? 사회계열, 과학계열. 그냥 아마도 예측컨대 우리 아이들도 고3이 되죠? 또는 고등학생이 되죠? 그 9개 과목에서 사회 뭐 과학 과목 그 선택 과목을 좀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자,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더 심한 거는요, 어떤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이런 선택 과목들은 주로 언제 듣냐면은, 고1 때 듣지 않아요. 고1 때는 아까 공통 과목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2 때나 고3 때, 특히 고3 때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들어요. 왜? 부담 없이 하려고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5등급 상대평가가 되니 우리가 고3이 돼서도 그 과목을 10% 안에 들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신이 완화됐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되셨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 어떻든 우리 아이 때는 지금 선택 과목도 그대로 5등급 절대,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3이 돼서도 10% 안에 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 특목고 자사고는 조금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걔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10% 안에 들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수학으로 모였으니까, 그죠?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일단, 수학 과목은요, 기존 이제 위에 게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거는 아래 겁니다. 아래 거. 자, 지금 하얀색이 지금 상대평가고요. 노란색이 절대평가예요. 자, 기존 아이들은요, 당연히 하얀색은 다 들어야 돼요, 지금. 그죠? 이렇게 듣고. 자, 요 중에서 자기가 어떤 계열을 갈 거냐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죠. 만약에 문과를 가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면 돼요. 근데 이과를 갈 거면 기하나 미적분을 우리 선택해야 돼요. 왜냐? 대학에서 그걸 원해요. 우리 학교 공과대학을 오려면요, 확통 선택하면 안 돼요. 기하나 미적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라고 한다고요.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아이들이 요걸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 노란색인 절대평가인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근데 수능은 미적분을 본다. 왜? 내신 관리하기 위해서. 고3 때 내신 신경 안 쓰려고. 그런 경우 되게 많다. 자, 그래서 몇 과목 정도만 하면 되냐면은, 자, 보세요. 둘, 넷, 여기서 한 과목 해서 5과목 정도만 하면 됐어요. 기존에. 근데 우리 아이 때는, 자, 보세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뀝니다. 그죠? 수학 상하가 명칭 바뀌어요. 그리고 수원이 뭐로 바뀌죠? 대수로 바뀌어요.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확률 통계 제가 하얀색으로 넣어놨죠. 자, 이렇게 세 개를 지금 하얀색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기하와 미적분도 하얀색으로 넣어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절대평가가 아니라 똑같이 상대평가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이 2개 들어야 돼요. 요 중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한 2개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셋 다 수능에 나와요. 셋 다 수능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이과니까 확통 안 들어도 돼가 안 된다고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럼 5개 이미 됐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듣든 둘 다 들으면 더 유익하겠죠? 2개까지 듣게 되면 최대 지금 몇 과목이 되죠? 7개 과목이 되는 거예요. 내신이 완화됐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수학만 봐도 이렇잖아요. 그죠? 자, 아이들한테 혹시나 저도 지금 제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제 얘기는 듣진 않아요. 전문가인데 이상하게 제 얘기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가야 절대 우리 지금 걔들도 막 이제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학원에서 막 들어요. 아빠 뭐 5등급, 9등급이 5등급 되니까 얼마나 널널해. 대충 공부해도 된대. 선생님이 막 그랬어. 절대 안 그래. 아빠가 뭘 알아. 그래서 이걸 여기 한번 앉혀놓고 내가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자, 부모님들 얘기하면 안 들을 거예요. 제가 정신교육 시킬게요. 올라오면은. 자, 또 제 얘기는 또 잘 듣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서 제 딸만 안 듣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할 거고요. 자, 우리 심각함을 좀 느껴야 돼요. 어머님들이 내신이 10%니까 1등급이 4%였는데 10%니까 완화됐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를 제가 일단은 불편한 진실로 하나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바뀌는 거 수능 변화 말씀드릴게요. 자, 내신도 바뀌고 수능도 바뀌고 이제 정신 없습니다. 그죠? 자, 수능은요, 기존에 이게 이제 바뀌는 배경이 있죠. 기존의 수능은 우리 고1 때까지 애들의 수능은 자,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죠. 국어도 자, 우리 이제 요거로 넘길게요. 제가 딱 이제 보시면요. 기존과 개편안을 지금 비교한 건데요. 기존의 국어는요, 공통과목 독서와 문학이 있었고요. 자, 우리 화작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그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언매라고 하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1과 수학 2는 공통이고요.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형. 자, 영어는 그대로, 한국사 그대로, 탐구도 사회가 9과목, 자, 과학이 8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그렇고요. 이렇게 선택형이었어요. 그럼 선택형의 문제점이 뭐였냐? 지금까지의 수능, 고1 때까지,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겠죠? 고1 때까지 수능의 문제점은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대통령님께서 조금 그죠? 그런 게 되게 민감하시죠? 유불리 생겨?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아이 때는 수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 봅니다. 선택 없어요. 다 그냥 똑같은 과목으로 봐가 된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죠? 제가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또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죠? 조금 단순한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국어는요, 그래도 크게 변화 없이 바뀌었어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해서 이 아래에 있는 그 글자들 조합한 거예요. 그죠? 그대로 세 과목 됐어요. 자, 수학은요, 세 과목은 맞아요. 수원, 수투의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근데, 자, 어떻게 됐죠? 이게 수원이고 이게 수투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환율과 통계는 누가 선택했다? 문과 애들이 선택했다. 문과 애들이 선택한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수능 수학은 공부하는데 편해졌습니다. 자, 또 이건 사실입니다. 자, 불편한 진실은 또 뒤에 나오겠죠? 과연 편해졌을까요? 물론 수능만 봤을 땐 편해졌어요, 지금. 수능만 봤을 땐 되게, 수능 시험만 봤을 때는 편해졌어요. 왜냐? 뭐가 빠졌죠? 미적분 투하, 기하라는 과목이 빠졌어요. 이 전에 시한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심화 수학으로 미적분 투하, 기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쏙 빠졌죠. 그러면서 조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영어 그대로 되고요. 노란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 절대평가입니다. 노란색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다?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근데 영어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그냥 제가 2024년도 수능에 영어 1등급, 자, 90점 넘은 애들이 컷이 4.7%인가요? 거의 수학 1등급 4%랑 동일하게 나왔어요. 원래 한 10%까지 막 나왔었는데. 자, 오늘 영어 시간 아니니까 영어는 제가 10월 달에 얘기할 겁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 있고요. 한국사도 50점 넘으면 45점 넘으면 1등급. 뭐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사탐과 탐도 이제 이게 또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회 과목,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또는 3학년 때 배웠던 과학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자, 이것도 유불리가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었다. 자, 언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사회는요, 중학교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럼 중학교 과정 때 과학을 잘 다진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1학년 때 배우고 안 배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과정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까먹죠. 기억나세요? 예전에 수학이, 그죠?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봐가지고, 그죠? 막 갑자기 여름방학 때, 그지? 고3 때, 고3 애들, 막, 그 사회 준비하고, 막, 뭐, 과학 준비하고, 근데 100점 나오고, 막,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자율적으로 수업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지금 과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2학년 때 깔 수도 있어요. 어떻든 크게 문제되는 과목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근데 모르겠어요. 또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문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2외국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지금 그냥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죠? 막 선택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게 바뀌었고 실제 그냥 보기에는 수학, 우리 이제 수학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과 수학만 그냥 추가 하나 더 된 거니까, 그죠? 공부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불편한 진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수학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이제 떼어낸 거고요. 첫 번째, 심화 수학인 미적분 투하, 지금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제외가 되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부하기 편해졌습니다. 공부하기 편해졌지 1등급 받기 편해졌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일단 1등급 받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죠? 어떻든 공부는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기하나 미적은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자, 또 하나 뭐가 없어졌냐면 이것도 이슈가 됐었죠. 작년 여름인가요? 킬러 문항 때문에 엄청 났었잖아요. 그죠? 그 갑자기 여름이 아니네요. 한 5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해 6월 달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제외됐었어요. 그러면서 2024 수능에 아예 킬러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려까지 했었냐면, 그럼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게 변별력이 있을까 우려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보세요.
심화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가 빠지면서 우려사항이 있잖아요. 특히나 대학에서 이공계 우리 학과 애들을 뽑는 대학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수능을 본 애들을 섣불리 성적 좋다고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뭐라고 지금 발표하냐면, 교육부 지금 전문을 제가 자 그대를 끌어온 겁니다. 자, 진하게 되어 있는 분 한번 읽어볼게요.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깔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심화수학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교과 깔려 있죠. 기하 미적분 2 있잖아요. 그죠? 진로 선택으로. 자,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능에 심화수학을 안 넣어도 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요, 원래 정시는요, 정시라는 말 아시죠? 그죠? 수능 거의 100%로 들어가는 전형. 근데 대학에서는 수능, 이제 특히 이공계 애들을 뽑을 때 수능 수학만 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확률 통계까지밖에 지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까지 추가시키냐, 대학에서는 내신 과목까지 추가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학교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냐면요, 우리 애들 보내고 싶은 학교 중에 첫 번째 학교 서울대가 이미 정시에 내신이 반영되고 있어요. 따라서 고려대도 반영했어요. 따라서 연세대도 반영할 거예요. 왜 반영하고 있을까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교육부에서 내신 반영하라고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지금. 결코 수능은 쉬워졌지만,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심화수학 과목이 절대평가라는 문제 될 거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뭐였죠? 5등급 상대평가니 이 과목도 고3 때 이제 공부해야 되고, 고3 때 몇 % 안에 들어야 돼요? 10% 안에 들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상황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얘기할게요. 2023년도 수능까지는 킬러가 나왔죠. 자, 수학 배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점짜리는 3개가 나오고요. 3점짜리 14개 나오고요. 4점짜리가 13개가 나와서 30문항이 나와요. 100분 동안 30문항을 푸는 거예요. 시간 모자라요. 30문항 100분 푸는데 시간 남을 것 같죠? 절대 모자라요. 특히 중상위권 아이들이 30문항을 다 풀려면 모자라요. 왜? 킬러 문항 때문에. 그리고 준킬러 때문에. 이제 솔직히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킬러, 준킬러라는 말 안 씁니다. 이거 학원계에서 쓰는 말이죠. 킬러는 초고난이도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준킬러는 고난이도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마 그 당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자, 킬러 문항은 풀 수 없는 문제. 최상위권 빼고. 그죠? 풀 수 없는데 낸 거예요. 중상위권 입장에서. 그죠? 근데 준킬러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우리 4점짜리 13문항이 킬러와 준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2023년도 수능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킬러 나왔을 때. 그 중에 킬러 문항은 3-4문제가 나와요. 번호도 다 알아요. 23번, 뭐 이거 다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중상위권 애들은요, 이미 마음을 먹고 들어가요, 수능 볼 때. 3개, 4개 안 풀 거야. 그럼 3개, 4개 4점이니까 우리 계산하면 만약에 3개 나왔어. 그럼 88점이 되고요. 그죠? 다 틀리면. 다른 거 다 맞았다 치면. 아니면 84점이 나오죠. 진짜 재수 좋으면 1등급. 그죠? 적어도 2등급은 나오는 거예요. 중상위권 입장에서는 이과 수학 2등급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예 버리고 나머지 27개 집중을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2024 수능에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냐면은 킬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13개 다 준킬러가 된 거예요. 자, 중상위권 애들이 딱 이제 보니까,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푸는 거예요. 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풀다 보니까 3-4개 못 푸네. 막 4개, 5개 못 푸네. 준킬러도 대충 막 이렇게 막 풀다가, 그죠? 준킬러 중에도 변별을 내려고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틀려서 막 70점대 나오고. 이게 뭐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자, 준킬러가 생기면서 체감 난이도가 증가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 수능은 앞으로 조금 공부하기 편해졌어요. 그죠? 근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어차피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대학에서 평가하는데 수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통까지 끝난 애들을 어떻게 이공계에서 지금 수업을 시켜. 그런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지금 공고했냐면은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신 있잖아. 그래 내가 알아서 내신은 상대평가를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 좀 좋은 대학교들은 수능만 보지 말고 기하 미적분 선택했는지 일단 그거 보겠죠? 자, 기하 미적분이 1등급인지 그죠? 2등급이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기하 미적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발전적으로 참석했는지 세트. 아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얘기했죠? 그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안 봤거든요. 자,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거. 자, 알고 계시고요. 자, 서머리 한번 해볼까요?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 서머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내신 변화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죠? 자, 완화됐다.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의 갭이 너무 크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까 68등 취급받는다. 22등이 그죠? 200명 기준으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 안에 들도록 공부시켜야 된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진로 선택도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자, 이 말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공계열 미적분2 기하 내신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 수능에서 자 미적분2와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내신이 반영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 확통까지밖에 안 나온다. 수능 공부는 조금 편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수능란의 성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자, 밑에 이제 써 있고요. 정시에 킬러 문항이 제외됐다. 준 킬러 문항이 증가하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죠? 체감 난이도가 증가하게 됐다라는 게 자, 우리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아마 기존에 설명에서의 들었던 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형태로 제가 설명을 해보고 이게 제 주관적인 건 아니고요. 전부 다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해도 교육부가 뭐 놀고 먹나요? 절대 아이들 쉽게 공부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수능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제 전형으로 또는 어떤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 그죠?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되고를 지금 일단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저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나를 알고 이제 나를 개발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학 학습 성공 전략과 자, 우리 학원의 핵심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게 또 나왔네요. 이제 외우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야, 수학상 했어가 아닙니다.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뭐 이제 학생들 보고 야, 수학상 했어. 아, 야, 공통수학 좀 잘하고 있니? 이렇게 돼. 이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과목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지만 똑같아요, 거의. 그죠? 뭐 이제 목차 몇 개 바뀌고 순서 좀 바뀌고 또 빠진 거 있고 들어간 거 있고 막 좀 그런 게 있어. 뭐 행렬이 들어가고 어쩌고 뭐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근데 어떻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원이 대수가 되고요. 수투가 미적분이 되고요. 자, 확률과 통계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왜? 수능에 나오니까. 선택 안 하는 건 바보다. 그죠? 학교에서도 듣고 학원에서 듣고 해야 된다. 근데 뭐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런 걸 또 선택 안 해서 혼자서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고3이 딱 되면서는요. 자, 뭐 기존 말고 기하도 선택해서 들어가면 좋고요. 그죠? 진로 선택에 또 미적분 2까지 선택하면 좋은데 굳이 두 개 듣기 힘들면 하나 선택해서 들어도 된다. 어떻든 제가 이 도표를 내놓은 이유가 기존 거 솔직히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만 기존은 5과목만 했던 것들이 앞으로 몇 과목을 해야 된다? 최대 7과목을 해야 된다. 7과목 아니에요. 더 있어요. 뭐죠? 융합선택이라든지 수학 관련 선택 과목들이 더 있겠죠. 우리가 진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7개라는 거지 아마 더 많아질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대안은요.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앞선 학습이 돼야 된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제가요, 제가 이제 고등부에 있다가 왔거든요.
내 고등부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어요. 자, 몇 년도에 여기를 왔냐면요. 2014년도에 중등부에 딱 와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애들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자, 우리 두 가지 형태의 수학에 관련돼서 두 가지 형태의 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초반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행은 조금 애들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 하고, 그럼 현행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맞습니다. 당연히 그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 중3 때 마음이 급해져요. 원장님, 고등과정은 언제 나가요? 어머니 지금 현행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남들 나가는데. 이런 얘기도. 이게 이제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과정을, 그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아이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맞을까?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익히면서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힘들어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사고력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수준의 사고를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 중학교 수준으로 고등학교 미적분을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게 그때 머리가 트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배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게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애들은 이미, 시작점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다 학원 것들이 만든 건데, 그죠? 제가 만든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도 선행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는 제 딸은 여기를 지금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먼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제 딸은 지금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어요. 1학년인데. 저 선행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대로 가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체크는, 그죠? 당연히 담당 선생님과 하고, 성적으로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희는 어떻든 실력을 쌓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하나 강조할 거거든요. 실력이 성취도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력과 성취도는 달라요, 어머님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반에서 프리마, 중프리마 지금 되게 높은 반에서 지금 수업받고 있어요. 그죠? 2학년 과정 2학년 지금 2학기 과정 하고 있고, 2학년 1학기 과정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궁금해요. 얘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지, 그죠? 궁금하죠? 원장님 없으니까, 그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해. 이거 진짜 잘하는 걸까? 왜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맞아? 그래서, 자, 뭘 하시냐면은, 다른 학원 네트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셔야 돼요. 이건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공부를 시키고 보셔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우리 시험 준비하지 않고 본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럼 결과는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준비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실력과 성취도가 다르다는 건 중간에 마스터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만 하나만 우리 유념하셔서, 아이들 지금 흐르는 대로, 우리 믿고 보내주시면은 아마 제가 좀 이따 커리도 얘기해 주실 거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주 멋진 커리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드디어 고등부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거 믿고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학 입장에서 수학량 많이 증가했죠. 아까 7과목까지 증가한다고 했죠. 거기에 고3 때까지 기하나 미적분투 지금 내신 관리 진행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준킬러 문항이 증가하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얘기했듯이 선행학습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선행학습은 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여기 온 아이들은 이미 선행학습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돼 있잖아요. 이게 중등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고등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중등선행이 수반이 돼야지 고등선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 하고 넘어가면 좋은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좋은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 두 가지는 그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부족해. 킬러 문항 어려워. 준킬러 어려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죠. 우리 아이들 입장, 지금 현재 아이들 입장에서는 킬러와 준킬러가 뭐냐? 틀리는 문제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문제예요. 근데 틀린 문제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거는 또 문제를 제시해도 어떻게 될까요? 틀리게 될 거예요. 이 틀리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자, 이 3번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바로 저희 중등간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개오태라는 시스템이고요. 줄임말이겠죠. 자, 뭐냐면은 개별, 오답,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과제를 해오잖아요. 과제 해온 거에 틀린 문항에 대해서 몇 번을 반복하는 거냐면은 3번을 반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플로우 차트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하루 동안의 수업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프리마, 준프리마는 시간은 5시 20분이에요, 수업이. 이제 5시 10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바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딱 하면 한 50문항 정도 숙제가 나갑니다. 나가면 보통은 이제 프리마, 준프리마 정도 되면은 10개 이내 틀리든지 또는 10개인데 뭐 10개, 12개, 뭐 13개 요 정도 틀려요, 아이들이 보통. 자, 그 정도 딱 틀리면 아이들마다 자, 우리 종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마다 자, 빳빳한 종이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뭘 적냐면은 자, 틀렸잖아요. 그럼 몇 페이지, 몇 번 틀렸어 이렇게 적어요. 딱 적고 L자 파일에 딱 집어넣어서 선생님은 다 회수하고요. 그걸 바깥에 내줘요. 그러면 바깥에는 요걸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문제를 이제 뽑아냅니다. 아이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1번, 2번, 5번, 7번을 틀렸어. 그러면 1번, 2번, 5번, 7번과 관련된 문제를 두 종을 관련된 유사 문제를 두 종을 일단 딱 뽑아놔요. 준비해놔요. 바깥에서는 그렇고요. 자, 수업 안에서는 이제 틀렸잖아요. 자, 바로 이제 오답이 들어갑니다. 오답은 선생님이 풀이를 첫 번째 해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일단 스스로 이제 해결하게 해요.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자,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이들이 손을 들든지 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본인이 틀린 그 오답을 다 1차 오답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오답이 다 끝나면은 당연히 그 다음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개념 학습이 진행되겠죠. 저희는 수준 높은 개념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 그냥 개념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필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과제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딱 되면은 수업이 몇 시간이 확 흐르냐면은 2시간 20분이 딱 흘러요. 그럼 5시 20분에서 7시 40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아이들은 대강의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 대강의실로 이동하면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이름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자리에 앉고 자, 아까 바깥에서는 시험지를 2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줘요. 그거 지금 다른 거 다 피면 안 되고 그거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 생각보다 잘 풀어요. 왜 잘 풀까요? 1차 오답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 푼 애들은 손을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3, 4명 정도가 채점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채점을 그 자리에서 해줘요. 해주고 자, 뭐 7개 틀렸는데 5개 맞았고 2개 틀렸어. 그럼 다시 돌려줘요. 그럼 아이는 2개를 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근데 모르겠어. 아까 오답을 했는데 모르겠어. 자, 요때부터는 책은 볼 수는 있어요. 책을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니까 베끼는 게 아니죠. 아, 요렇게 풀었구나. 책 한번 보고 덮고 문제를 다시 풀게 해요. 그리고 재채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7개를 만약에 이제 다 맞았어. 그러면 귀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몇 번째 오답을 하는 거냐? 2번째 오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7개에서 한 12개 이내 틀리면 40분에 딱 끝나요. 8시 20분. 그게 정규 수업입니다. 근데
막 15개, 20개 틀렸어. 그러면 이 시간 안에 못 끝내겠죠? 그러면 이제 클리닉 클래스라는 대로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집에 못 가요. 언제까지? 완료될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완료 다 됐고, 여기서도 이제 완료된 애들 있잖아요. 집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아까 프린트 2개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시 또 하나 줘요. 그래서 똑같지만 집에서 풀이 과정 포함해서 다시 풀어오게.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반복하냐? 저희가 3번을 반복하는 시스템. 당연히 과제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수업한 내용에 과제도 있고요. 이게 바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아이들한테 학습 효과를 내고 있는 개요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일 학습에 대한 저희 오답을 철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프린트가 되게 많아요. 그죠? 요 프린트는 봉투 작업해서 부모님들 보시라고 한번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서, 열심히 했네. 물론 이제 다 틀려가지고 세모되면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러다 보니 어떤 또 이제 오류가 발생하자면은 100개 오는 애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하나만 틀렸어. 그러면 오답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저희들이 하나만 하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 2개 틀린 애들은 일단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득을 하죠. 야, 너 다 맞았네? 오, 되게 잘하는데?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한 번 더 풀자. 해서 최소 7개 정도는 또 내줘요. 100% 그 애들 집에 못 가요. 왜요? 100개 쓰니까 오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 책에 뭐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못 푸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관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시간까지는 도움을 안 줘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열합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8시 20분에 싹 올라와 보세요. 난리가 나요. 막 채점 받으려고 막 손 들고 막 채점 자요 막 그러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저 지금 바꿨어요 막 이런 애들 있고 난리예요. 집에 빨리 가려고. 그리고 차를 타는 애들은 뭐 아시겠지만 8시 20분에 차가 있고요. 9시에 차가 있고요. 9시 반에 차가 있고요. 10시에 차가 있어요. 어느 학원도 이렇게 차가 없어요. 우리 학원은 차가 다 있어요. 근데 8시 30분에 끝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 문제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 찬스를 쓰더라고요. 저희는 9시까지 남겨서 숙제를 시키고 싶은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오시더라고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남아서 숙제라도 하거든요, 애들. 그죠? 그리고요, 제가 매번 설명회 때 하는 얘기인데, 남잖아요. 애들이 남아요. 8시 20분이면 배고프잖아요. 우리 이제 막 키 커야 되는데, 그죠? 밥 먹여야 되는데, 학원에서 막 9시에 10시까지 남겨요. 속상하시죠? 그 전화해서 막 따지세요, 저희한테. 뭐 저한테는 안 따지는데, 우리 상담 선생님한테 막,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애들 지금 성장기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는 이유가 있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냥 남기나요? 저희는 절대 그냥 남기진 않아요. 어떤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과제 안 해온 아이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뭐 클리닉 클래스에 남습니다. 보충으로 남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게 되면 속상하지만 그죠? 우리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오답은 저희가 잘 해결을 했는데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틀린 문제는 잘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푸네요. 보니까. 그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월마다 핵심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그냥 달랑 학교처럼 하진 않아요. 저희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이니까 실력을 높이는 게 저희인데, 그죠? 그래서 학교처럼, 야, 시험 언제 보니까 공부해와가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나뉘냐면, 시험을 기반으로 비포 정기평가, 애프터 정기평가라고 나눠서, 자, 관리를 해요. 선생님들 엄청나게 싫어해요. 근데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마스터 과정이라는 거 했잖아요. 아이들이 1학년 과정을 배웠는데, 시험 대비를 거치지 않으면 1학년 과정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진짜 안 좋은 제도예요.
다행히도 자유학기제로 우리는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긴 하죠. 근데 한 학기 또 시험을 안 보잖아요. 저희는 시험 대비를 좀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매달 시험 대비 비슷하게 하는 게 전주에 최소한 일주 전에 이 단원에 대한 모의고사 100문제를 내줘요. 애들한테 과제로. 그리고 그 100문제를 주말을 이용해서 풀게 해오게 해요. 그리고 그대로 개호태를 실시해요. 틀린 거, 자, 우리 아이 스스로 오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은 기본형, 심화형 두 종을 보고요. 자, 통과하지 못하면, 자, 제시를 봐야 됩니다. 애프터 우리 정기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는 언제까지 제시를 보냐? 통과할 때까지. 제시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를 절대로 안 보고요. 똑같은 유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시는 수업 안에 절대 시험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빨리 오든지 남아서 하든지 페널티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시까지 완료가 되면 성적표가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표가 빨리 가진 않아요. 시험 보자마자 성적표가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시까지 봐야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제시 선생님이 열받아서 파일로 보내거든요. 저희가 파일로 보내요. 파일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원래는 저는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정기평가 성적 이렇게 해서 PDF로 보내라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은 제시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다음 시험 볼 때 가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실력과 성취도는 별개다라고 얘기한 게, 자, 이런 겁니다. 저희는, 자, 실력은 있지만 아이가 성취도가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그죠? 실력이 있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있어. 오늘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아우, 얘는 되게 머리 똑똑한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성적이 안 나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지?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자, 저희는,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오는 거는 아까 마스터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실력에 전략을 더해서 성취도를 높이는 시스템이 저희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두 개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저희는 1대1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요. 자, 아이들 대상으로 1대1 컨설팅, 그러니까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같이 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험 기간 4주 동안에 이 마스터하는 과정을 좀 같이 좀 겪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취도를 좀 나오게 합니다. 지금도 토요일 날, 지금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애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옆에 보면 스터디룸이 따로 있고요. 세상에, 지금 여기 본관이고요. 중학생들, 초등학생이 있는 관이잖아요. 이 관에 이렇게 스터디룸이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있는 데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기를 굉장히 애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들. 원래 제가 관리하는데, 요 시간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정규 1등 프로젝트가 시험 기간에 진행되는데 제가 세부적인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컨설팅은요, 학습 전략 컨설팅이라고 해서 검사를 하나 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점검하고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1대1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는 보통 학습 전략 검사나 학습 종합 검사,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 검진 하듯이 그런 검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7월 15일 또는 16일 날 개강합니다. 이 아이들이 딱 한 달 정도 딱 됐을 때 저는 실시를 할 거예요. 스케줄 잡아서. 아이들한테 먼저